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챕터 12부터 할 차례인데, 일단은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재랑 새로운 강의 노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어저께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챕터 12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새로운 2008년 그 버전이, 18년 버전이 작년 거보다 이제 조금 덜 바뀐 것도 있고, 좀 전혀 안 바뀐 부분도 있고, 많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 챕터 12는 대대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올해 6월 15일 날 이제 그 카운슬에서 룰이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리얼터들이 굉장히 지금 피곤하게 됐는데, 그 내용들을 다 담았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너무 최근에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만약에 한두 달 내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조금 1년 후가 됐든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뭐 이 부분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해 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지금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이제 시험 위주로만 전달을 드릴 거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따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코스가 따로 하나 생겼고요. 아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충분히 많이 배우실 거예요. 매니징 브로커한테도 배우실 거고, 또 협회에서도 강의를 당연히 받으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배우시는 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그 기본적인 개념과 시험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내용이, 이거 깊이 들어가면 완전 세미나 내용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정기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뎁스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새롭게 바뀐 부분이 이제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Law of Agency부터 나오죠. 그래서 일단 로우 파트는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커먼 로우와 액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갈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수월하실 거고, 저도 처음 시험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에이전시 릴레이션십하고 컨트롤 릴레이션십,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프린시플하고 에이전트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전트는 항상 그 프린시플을 대변하는 그런 관계로 있는 거고, 이 에이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죠.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에이전트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죠. 법적으로 굉장히 큰 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컨트랙이라고 할 때는 이런 에이전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이어와 셀러, 쉽게 말하면 그냥 거의 동등한 관계죠. 그냥 주종 관계나 어떤 상하 관계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동등한 관계죠. 바이어와 셀러. 근데 영어에서는 바이어, 그러니까 셀러를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퍼스트 파티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파티라고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셀러를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바이어를 서드 파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왜 세컨드 파트가 아니고 서드 파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이어는 서드 파트고요. 프린시플은 셀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잠깐 나오겠지만은 이제 에이전시 관계에서 에이전트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항상 프린시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프린시플은 뭐라고요? 셀러죠. 그래서 셀러 프린시플이라는 것이 지금은 조금 바이어도 섞여서 혼재 그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 원래 그 커먼로에서의 개념은 바이어는 에이전트가 조차가 없었어요. 아무런 프로텍션을 못 받았습니다. 그동안 쭉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커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셀러 편이기 때문에 프린시플만 에이전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warranty of authority부터 시작을 하면, legal duty owed to client by agent.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의 어떤 그 legal duty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fiduciary duty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랬죠. fiduciary. 위탁 의무 뭐 이런 개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일단 다 커먼로 시절부터 와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내용들이긴 한데, 당연히 로열티죠. 로열티, 뭐 그 avoid conflict of interest, full disclosure, confidentiality,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 에이전트들의 의무죠. 그래서 이제 늘 제가 농담 삼아서 로열한 것은 쌍방이 로열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에이전트로서 자기 프린시플에 대해서 당연히 로열해야죠. 그러니까는
일리갈하지 않은 뭐랄까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떤 그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로열티에 어떻게 보면 이제 conflict of interest라는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프린시플의 인트레스트와 에이전트의 인트레스트가 상충할 때에는 항상 자기의 프린시플의 인트레스트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좀 광의에서의 로열티 부분이고요. 풀 디스클로저, 뭐 말 그대로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 또 특히 이제 자기가 돈을 얼만큼 받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고, 컨피덴셜리티, 이것도 뭐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딜이 끝났다 하더라도 평생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무덤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 전에 알던 프린시플에 대한 비밀은 비록 그분이 다른 리얼터랑 지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컨피덴셜리티도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조금 양이 많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기죠. 왜 팔려고 그러고 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든지, 중요한 게 미니멈, 맥시멈.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급하기 때문에 맥시멈이 얼마 정도 거다, 또는 미니멈이 얼마 정도 거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이제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동기부여 같은 거, 왜 이분이 이제 이 집을 살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들은 사실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관례적으로는 리얼터끼리는, 특히 이제 한국 리얼터끼리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조금 해요. 이분이 조금 모티베이트가 돼 있다, 동기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리얼터끼리는 살짝 하지만 원래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만약에 바이어든 셀러든 알게 돼서 딴지를 걸게 되면은 그건 걸려요. 원래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이제 실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컨피덴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폼으로 나와 있는 거는 뭐냐, 리스팅 컨트랙 바이어스. 이 부분이 갑자기 여기 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토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에. 일단은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사실은 커먼로에 대한 얘기들이 강한데, 지금 액트에서도 그대로 원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 구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커먼로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말하는 이 부분은 또 액트예요, 액트.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관점을 보면서 이제 보셔야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는데, 특별하게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리스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른 챕터에서 또 다루잖아요. 또 이제 오퍼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Buyer's Agency Exclusive Contract이라는 게 있고요. Buyer Agency Acknowledgement라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바이어랑 일을 할 때는 어떤 리튼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셀러랑 말할 때는 리스팅 컨트랙이라는 확실한 계약서가 리튼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텍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셀러가 다른 리얼터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리스팅으로 나한테 한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이어는 어떤 그러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가 꺼려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어 에이전시 액놀러지먼트라는 폼을 많이 써요. 이게 다 웹폼이거든요. 다 이제 협회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MLS에. 근데 여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윌리엄이면 윌리엄이 이 바이어의 designated agent다, 바이어 에이전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에이전트랑은 일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돈을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에이전트로서 성사가 되면은 얼마를 윌리엄한테 페이한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 번째는 돈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죠. 바이어가 사인하는데 뭐 돈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특히 커머셜이거나 좀 찾기 힘든 매물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커머셜은 거의 대부분 이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메커니즘이 되는지는 뒤에 조금 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차이점은 둘 다 이제 바이어 쪽에 대한 오토리티를 이제 워런티 해주는 문서들이긴 한데, 이 세 번째 거는 돈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에이전시 관계만 설명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커미션에 대한, 바이어스 커미션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온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Prescribed Standard Form.
이거는 이제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대한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요번에 6월 15일 날 바뀌었다라는 대대적으로 바뀐 룰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모든 브로커리지들 회사에서 매니저랑 다 이제 그 미팅도 하고, 그래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 전파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저도 다 교육도 받고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는 그거죠. 요는 이제 퍼블릭 커스터머를 프로텍트를 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